강사 배인호입니다. 어머님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일단 제가 좀 자랑을 하고 갈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좀 드리기 위함이고, 일단 서울대 졸업했고, 고교 전공했습니다. 아마 지금 부산에 출강하시는, 이 지역에 출강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저랑 딱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능 수업을 더 부산에서는 안 하시고, 유일하게 부산에서 서울대 나온 국어교육 전공한 강사가 바로 저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신 드라마라는 KBS 공신 드라마 이제 자문 멘토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많이 유명했었는데 이때 약간 몸도 많이 무리했었고, 좀 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뭐 강연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성적이 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제일 자랑하는 제 스펙 중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공단기, 지금도 공무원 일이고, 그다음 스카이듀라 그래서 인강 탑4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국어 강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수로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나이는 이제 제가 42살로 어린 편이지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제 경력이라든지 이 MZ 강사들의 끝자락에 있는 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능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보다는 요즘 선생님들이 요즘의 감각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이 젊은 강사들은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그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바로 출강했던 게 대치명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19년부터 정확히 2018년 12월 여기 센텀 대치명인 학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로 개강했던 모든 의치대반을 마감을 시켰고, 이제 그 의치대반 학생들 결과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수능만 계속 해왔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고1 내신부터 했었는데,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채권 투자를 해보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변수가 적어지니까 채권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3이 이제 3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크게 변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전히 고3들 중에서도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친구가 지금 누구냐면, 현재 대치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3주 전에 수업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좀 실력을, 이제 저희 애들 성적 나온 걸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100점. 그래서 이 친구가 6월 모의고사에 72점? 73점? 73점 맞았던 친구예요. 물론 이번에 쉬었죠? 하지만 9월에 100점 맞았대요. 일단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저는 이 친구가 딱 3주 수업을 첫 주 딱 들어왔을 때 너 오르겠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23년 했거든요. 이제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은 사실 언제여야 되냐면,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 중3이어야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왠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얘네들이 고1 때 3월 달에 시작을 하면요, 아예 실력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배경 설명할게요. 짧게 한 2분, 3분 설명을 할 건데, 이제 3월에 계약을 하면 1, 2주는 계약해서 입학해서 정신없어요. 3, 4주에 얘네들 모의사 친다고 정신없어요. 그럼 4월달 돼가지고 딱 4주 이 친구들이 내신 대비하는데, 국어 내신이 뭐 윤동주의 자화상, 뭐 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작품 중심으로 다루다 보면요, 파편화된 형태의 공부만 되지, 이게 뭔가 이렇게 쌓이는 느낌으로 공부를 쌓아갈 수가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뭐 수능 이런 식으로 뭔가 쌓아가는 느낌이라면, 국어는요, 애들이 일단 내신을 해야 되니까, 지방학생들은. 그러면은 공부가 다 파편화돼가지고 다 쪼개져 버려. 또 5월 됐죠? 학교 행사한다고 훅 날아갔죠? 6월 4주 준비하고 방학 때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산을 해보잖아요. 애들 공부를, 수능 공부를 언제 해놔야 되냐? 이따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방을 내려올 때는 무조건 중3 이 시기부터 제가 반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3월까지 만들었던 애들만 이때 성적이 나오고요. 이때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는 딱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제가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와서 11월, 12월, 1월, 2월 만든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이건 그리고 전부 다 학교일반이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있는 고1 내신 연합반인데, 제가 전국 70등 했던 성적표입니다. 그 반에 전국 70등짜리가 있고요. 상위 0.14% 전국 400등짜리가 있고, 전국 1500등짜리, 전국 2000등짜리요. 애들 성적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 30명? 20명이 지금 좀 안 되는 애들인데, 애들 구성이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뭐 5등급, 6등급 없냐? 있어요.
이런 애들 사이에 5등급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속이 상하잖아요. 왜? 남들은 다 이 점수 나왔는데 실제로 사촌은 마상고 전교 2등이에요. 같은 수업을 듣는데 이 친구는 양고 5등급 나왔어요. 첫 수업 딱 내신 받자마자 어머니께서 학원을 옮기셨는데 애가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못 듣겠대요, 그 수업을. 자, 그 친구는 그럼 언제 성적이 오르는 거냐? 이 시기죠. 이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었고 실제로 그 친구는 3월 달에 5등급, 그리고 6월 달에 4등급, 그리고 이번에 3등급까지 올린 친구예요. 그 친구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오신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적 올리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확률적으로 변할 확률이 낮다는 거. 하지만은 저는 23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원래는 이과였어요. 저희 누나도 이제 의대고. 근데 이제 집에서는 한 명은 의사가 됐으니까 한 명은 사시 쳐서 법조인 되라라고 했던 건데, 전 이과머리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사시 공부가. 그래서 이제 방황하다가 또 희한하게 원래 이과였는데 지금 문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어에서 문과고 이과고 할 거 없이 특히 과학기술 지금 엄청 어렵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과 베이스의 강사들이 되게 힘을 받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너무 좋아해주고 제가 A를 투입했을 때 어떤 인과로 B가 나오는지 애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 변화가 있는지가 어느 정도 통계 자료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예요. 특히나 이 부산 지역은 제가 5년 동안 수면 아래에서 그거를 만들어냈다가 이제 올해부터 반짝하고 튀었고 아마 그래서 사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다른 학원 실장님이나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부산은 국어에서 베이노가 1등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번 6월 해설 강의 그 다음에 9월 해설 강의, 작년 수능 강의 이렇게 중요한 모의고사는 제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노 국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수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들이 9월은 보라 그래도 안 볼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6월을 꼭 보게 해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건 항상 그래요. 항상. 이제 6평 난이도를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보면 9평 난이도를 내려줘요.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삼모사인데 이때요 애들이 뭐 80점 맞았어요. 그럼 3등급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95점 또는 93점 화작에서 맞으면 얘도 3등급이야. 그런데 똑같은 3등급인데 지금 애들이 원점수가 오르니까 막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왜 그런 거냐? 애들을 열심히 해봐라. 이번에 이제 좌절을 시키기보다는 보통 애들이 이번에 점수 안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저 400일 남았어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집중을 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원점수를 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점수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9평 난이도는 흉내립니다. 그래서 9평 난이도는 흉내려 갔지만 수능 난이도는 사실 6평에 맞추고 가셔야 되고 6평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6평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관련된 영상은 풀로 다 올려놨는데 거기서 특히 논리 지문 중에 A어라는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정말 이슈였던 지문이고 아마 여기서 확 뭔가 차이가 벌어질 건데 꼭 이 지문에 대한 해설을 제 수업 통해서 보시면 아마 학생들이 왜 제 수업이 좋은 수업이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적 바꿀 수 있을지까지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9평 내용으로 좁혀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9평 난이도는 누가 뭐래도 너무나 쉬워서 난이도에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지 이게 뭔가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 그냥 무시하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남은 기간인데 그럼 성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거냐.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애만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아니요, 다 안 했어야 돼. 우리 애만 시간이 없냐? 아니요. 내신 대비하는 애들은 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언제 공부를 확 튀어내냐면 딱 이 시기예요. 9월, 10월, 11월. 딱 이 10주 동안에 애들이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주를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전도 하셔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약점 보완도 하셔야 되는 거고 동시에 실력도 쌓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전, 시간관리적인 측면과 자, 오답 정리 측면 그 다음에 이 기본기부터 쌓아가는 이 측면까지 이게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딱 집중력 있게 하면 또 만들어지고 또 이게 애들이 반응이 다른 게 뭐냐면 이때까지는요 뭐 내신한다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한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주어지는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다 쳐냈다가 이때 되면 애들이 또 이 정보를 또 수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결정적 시기고 뭐 이 친구가 엄마 나는 그냥 430일이라고 할게 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 한번 끌어올려 놓게 되면 내년에 훨씬 편해질 거고 어차피 내년에 재수를 다 대체해 가서 시대인지에서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대치 감각으로 미리 올려놓고 가야, 그러니까 애가 아무리 이미 재수가 확정인 애라 할지라도 이 대치 감각으로 올려놓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산까지 수업을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고향 창원이었고, 두 번째는 저도 지방학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움이 많았고, 그리고 올해 고1 학생을 받은 이상 저는 무조건 3년은 해요. 그리고 올해 고1 친구들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공부를 그냥 잘하는 건 둘째 치고, 너무나 예쁘게도 성적이 막 4등급, 5등급 나왔던 친구들도 저를 믿고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5등급이었던 친구가 4등급으로 2등급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 너무나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책임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3년을 쭉 끌고 갈 거고, 그 과정에 우리 고3 친구들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는 그 누구와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부산에서의 국어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짧은 시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당연히 공부 시간을 16시간을 채워야 돼요. 자는 시간 8시간 외에는 공부 시간 18시간 채워야 되고, 뭐 예전에 사당 오락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력을 측정받는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되고, 그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 당연히 집중력을 높여야 되겠죠. 세 번째가 문제인데, 요즘 수능 경향성이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 친구가 플러스 방향성으로 갈 건지 마이너스 방향성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20주 완성 커리큘럼은요, 양도, 질도, 방향성도 갖춰졌을 때 꽤 많은 게 바뀔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치의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냐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딱 제가 문제 푸는 거를 관찰을 쫙 합니다. 그러면 교정할 부분이 보이고요. 살릴 부분이 보여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이 친구를 포인트 리스트를 해줬고, 이 친구가 매 수업마다, 매주마다 성장을 하더니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3주 만에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3주 만에 됐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매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3년 전 친구인데 그 친구는 9월에 3등급 나왔어요. 그리고 10월에 1등급.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대 공대 갔어요. 자, 얘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공부가 완성된 친구인데 헤매고 있다면 이게 작업이 되게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이스가 없는 경우들인데,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실전, 시간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가 좀 치밀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방 수업 나올 때는 항상 스케줄을 많이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날이요, 목, 금, 토, 일이고, 경우에 따라 수요일도 제가 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치를 월, 화를 나가는데 얘는 어차피 좀 완성이 된 친구들이어서 크게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흐름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방을 나오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일단 내신을 잡아가면서 지금 같은 변수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메인 수업이 5시에서 8시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수능 시간에 맞춰서 8시 40분부터 치기도 하겠지만은,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 이 시험 끝나고 또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11시까지 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수업 외에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는 일요일에 이 학원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자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걔네들 가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자리 없으면 제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요, 3시간 들여다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얘네들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냐면, 제가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 팀장님이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 학생 어머님이시도 하셔가지고 그때 몰랐어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3월 달에 틀렸던 문제 유형 번호와 4월 달 틀렸던 문제 유형이 똑같았는데, 그 번호와 6월 평가에 틀렸던 문제 번호와 유형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세윤이었어요. 세윤아, 너 3월달, 4월달, 6월달 이 문제 틀렸지라고 했더니, 그때 소수반에 이제 의치대반이어서 10명이었는데 10명 애들이 갑자기 표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기억 못하고 있는 오답 정리가 제 머릿속엔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애들한테 미안한 게, 애들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천재들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이름은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얘를 딱 보면, 너 이거 문제 틀리는 애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게 필요해. 근데 이걸 했을 때 안 되니? 그럼 방향을 이런 걸 바꿔보면 될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제가 이 친구의 공부 스케줄이 쫙 짜여져 있고요. 이게 3년 스케줄이든 2년 스케줄이든 1년 스케줄이든 10주짜리든 이 친구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항상 머릿속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막 홍보를 열심히 하고 수업을 크게 만들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 뭐냐면 올해 중3 고1을 받은 첫 해고요. 얘네들은 제가 무조건 만들어내고 싶고 만들어내야만 하고 제 이름을 걸고 3년을 만든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 많이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오지 마세요. 왜? 제가 힘들어요. 애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3시간 수업에다가 원래 유료로 받아야 되는 클리닉 수업을 제가 지금 몇 명 정도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우리 고3반 애들이 많진 않아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클리닉 과정에서 이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봐주고 있고, 일단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기존에 듣던 학생들 10명까지, 선착순 10명까지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일찍 들어온 친구들은 무료고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될 건데 어쨌든 제가 시간을 다 비워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받아갈 것이고 제가 어쨌든 많은 학생들을 지금 고3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크게 틀어서 크게 만들긴 쉽진 않기 때문에 좀 뭔가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뭔가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학생에 대한.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좀 잡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제 수업도 들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아 이게 맞겠다라고 학생이 판단했을 때 들어왔을 때 효과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제 수업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애도 힘들고 어머님 아버지도 알아보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제 수업을 들어오고 동시에 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저도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업을 딱 들어서 합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특히 고3은 너무 시간이 없고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고1이고요. 중3이면 그냥 넣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3년이란 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그런데 고3은 10주 남았잖아요. 제 이름 걸고 하는 수업인데 애가 성적이 안 나온다? 저는 일단 납득이 안 되고 제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 들고 제가 제일 괴로운 날이 수능 날이에요.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이 나와야 제 직성이 풀리는데 얘네들이 막 2등급, 3등급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제 수업 들었는데 누군 성적이 잘 나왔고 누군 안 나왔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그걸 보기 싫어서라도 확실하게 제 수업이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수업을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영상 엄청 많아요. 해설 영상 다 올리고 있고 공법 영상 그냥 다 푸는 이유가 필요한 애들이 와서 들어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구평 내용을 좀 다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등급 컨텐츠는 보셔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화작이 97, 98에서 1컷이 딱 걸렸기 때문에 그냥 한 문제 틀렸을 때 얘가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었지만 너무 그 변수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6월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6월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6월에서는 화작 같은 경우에도 80점 중반대, 엄매 같은 경우에도 80점 초반대에서 1등급 컷이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화작은 아마 90점 왔다 갔다 하고 엄매는 80점 후반대에서 1등급 컷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두세 문제 정도의 여유가 있다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이제 첫째가 좀 큰 아이인 경우에는 아실 수도 있는데 한 5년 전에서 10년 전 사이에 수학에서 킬러 문제가 30번하고 21번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면 4점짜리 두 개를 버리고 92점 1등급 최저 맞는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요즘 이과 학생들이 사탐 런이라는 걸 많이 한대요. 저도 그래서 대치해서 설명회를 열심히 하면 이제 남아서 한번 들어보는데 좀 그 순간 어머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된 게 저도 이 바닥에 프로인데 과학 선생님이 왜 사탐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알 것 같은데 계속 저도 머리를 긁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어머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힘드신 상황이구나 라고 저는 이해는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한 지문을 날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2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런 아주 현실적인 실적 전략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마음에 드시진 않죠. 야 찍어라. 마음에 안 드시죠. 근데 애들이 사실은 진짜 실력이 안 되면 찍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라면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상이 높아야 되고 100점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제 수업도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급급까지 얘기가 됐고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1페이지는 독서 이론이 나오는데 얘가 점점 변별력을 높이고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애들이 아직도 책을 수능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이분만 마무리 지을게요. 이분 안에.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애들이 정보량이 별로 없으니까 눈으로 풀어버려요. 눈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정보를요, 내용도 처리해야 되지만 구조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 처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법지문에 나왔는데 역대 법지문 중에 제일 평이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사인을 해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되죠. 미성년자 할 땐 상관이 없죠. 딱 그 얘기예요. 당장 내년에 이 친구들은 자기가 서울에 가서 자취방 서명을 했을 때 그 무게감을 몰라요. 그래서 법지문에서요, 계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즉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제 올해는 형법이 나올 차례 같아요. 왜?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즉 이제 평가원에서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전통적인 문법과 문학 같은 국어 국문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 지식을 가르칩니다. 법치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는 안 써있지만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어떻게 금리가 바뀌고 통화량이 바뀌고 자산 가치가 바뀌는지를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던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있었던 환율의 오버슈팅이라든지 아니면 2008년에 있었던 리먼의 채권 보험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수능 지문에 녹여내가지고 기존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 이게 바로 출제 예측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6월과 9월 그리고 EBS를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게 시험 범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시험 범위로 출제되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경제 지표와 2018학년도부터 이뤘던 흐름 때문에 올해는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되겠다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전국에서 잘해요. 그래서 대치를 가면 참 안타깝게도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 오시면은 한 30분 정도 교사분들이세요. 이걸 딱 보여드리는 순간 왜 그렇게 카메라를 찍으시나 했어요. 교사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찍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당연히 내신에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미 고3들은 끝난 얘기니까 내신 얘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수능에서도 이 흐름대로 나오는 거고 이번 A어 지문이 왜 대박이었냐면 진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정치 이슈 때문에 킬러 못 냈어요.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오면 다 터지는 지문이 이 지문이야 라고 제가 딱 한 지문을 우리나라 최대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르비에다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어.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제가 딱 찍어드린 그 지문이 이번 6평에 나왔고 그게 오답률 2등, 4등, 6등, 10등이었어요. 오답률 1등은 문법 문제였고요. 이걸 바로 제가 작년 수능 출제 예측 지문으로 꽂아놓은 딱 한 지문이 이번에 6평의 킬러로 나왔던 거예요. 너무 반가웠고 그 얘기는 뭐냐? 이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힘이 쉽게 나오는 수능에서는 누구나 다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제 수업의 강점은 이런 실전이라든지 뭐 오답정리라든지 이런 세심화 외에도 실력적으로 출제 예측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북 완성되어 있고 인터넷 강의 시스템 완성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셔도 괜찮아요. 객관적으로 제가 오픈해놨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의 퀄리티는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학생이 직접 판단하실 수가 있고 지금 부산에서 마주하실 수 있는 현장 강의 기준으로 가장 탄탄한 커리큘럼 내신부터 수능까지 갖추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 유튜브나 저 인강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기초부터 그리고 이제 실력을 쌓는 과정, 그 다음에 심화, 킬러 과정까지 다 갖춰져 있고 지금 파이널 과정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실전 모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실상 10주 동안 이걸 다 만들어야 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마다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이 듣기보다는 질적으로 높이고 싶고 소수의 저한테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저한테 의미 있는 학생들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친구들이 와서 같이 저랑 합을 맞춰서 결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별로
마무리가 돼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짧은 시간 좀 알차게 보낸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고, 제 수강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원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학생 한 명 한 명 또 집중해가지고 상담해드리고, 그 학생한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수업을 방향을 드릴 건데, 꼭 제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상담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제 수강생 올해는 많아지는 거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담 정도는 받아보셔도 괜찮고, 제가 뭐 인강으로 이러이러한 수업 듣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고 그 학생한테 제일 도움되는 방향으로 상담 안내해드리고, 꼭 제 수업 들으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 어떤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따로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